너도 가능? It's okay. 네?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헤드폰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선 이어폰은 많이 써봤어도 이런 헤드폰 리뷰는 또 처음이거든요. PC방이랑 토플 시험 볼 때만 쓰는 줄 알았던 이 헤드폰 직접 써보니까 진짜 무선 이어폰 저리 가라 더라고요. 나가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우선 빠르게 패키징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츠라는 회사는 삼성에 인수된 하만카돈처럼 애플에 인수된 회사란 거 알고 계셨나요? 확실히 패키징부터 뭔가 애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포장 박스를 열면 이렇게 쪼꼬미한 파우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화장품 파우치랑 똑같은 크기예요. 처음에는 아니 이 작은 파우치에 헤드폰이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이식이라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접어서 파우치에 들고 다닐 수 있고요. 가방에 넣어도 전혀 무겁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징 작은 칸 안에는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충전선이 들어있어요. 진짜 패키징이 뭔가 아이패드를 뜯는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 설명서랑 보증서는 솔직히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일단 라이트 블루 색깔을 골랐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드셋을 살펴보면 되게 깔끔하고 이쁘지 않나요? 이 솔로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온이어 헤드폰이에요. 온이어 헤드폰의 특성상 이 귀를 받쳐주는 이어 쿠션이 되게 작고 전반적으로 이 헤드폰 자체의 크기도 타 헤드폰보다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내가 다 쓴 건가? 왜 이렇게 내 머리가 큰 느낌이지? 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온이어 헤드폰이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써서 그런지 자칫 이 블루라는 색깔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깔끔하고 딱 예쁜 블루를 꼽았더라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역시 애플이 인수한 회사답게 라이트닝 충전 단자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앱등이로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헤드폰, 이어폰, 노트북, 태블릿부터 충전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저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유저이다 보니까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밖에 들고 다닐 때 따로 전용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아이폰 충전기를 같이 쓰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폰 유저인 제 이야기라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충전기가 따로 챙겨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는 설명서를 그렇게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품부터 만져봤는데요. 이 비츠 솔로 프로는 헤드폰을 이렇게 접고 펴는 걸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접고 펴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제 아이폰에 연동이 되더라고요.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와도 잘 호환이 됩니다. 이제 이 비츠 솔로 프로의 가장 핵심이죠. 노이즈 캔슬링을 볼 텐데요. 비츠가 온이어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넣은 건 또 처음이라고 해요. 이번 비츠 솔로 프로에는 퓨어 노이즈 활성, 퓨어 ANC 활성 노이즈 감쇄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말이 진짜 어렵죠? 한마디로 외부 소음을 적당히 차단해주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음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이즈 활성, 노이즈 감쇄 프로.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노이즈 캔슬링, 끔, 주변 음 허용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왼쪽 헤드폰 아래에 있는 이 작고 동그란 쪼꼬미 버튼을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을 끄거나 주변 음을 허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이폰 볼륨 설정에 들어가셔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미 에어팟 프로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이어 헤드폰의 특성상 소리가 새어나가기 쉽고 소리를 막아주는데 완벽한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노이즈 캔슬링이긴 하지만 저는 묘하게 그래도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이 낫다라는 생각을 받긴 했습니다. 사실 이 퓨어 ANC라는 기술이 와 진짜 주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주위 소리 적당히 차단해주면서 깨끗한 음질로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딱 그런 정도예요. It's okay. 네? 귓바퀴에 얹어서 쓰는 온이어형이라서 그런지 착용감도 좋았는데요. 사실 다른 오버이어형 헤드폰은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비츠 솔로 프로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됐다고 하는데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뭔가 폭신한 베개가 나를 감싸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무겁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좋다고 말을 했다가 갑자기 아쉬운 점을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완벽한 제품은 없잖아요. 사실 착용감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위 친구는 이거 써보니까 한 2~3시간 쓰니까 귀가 좀 아파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장력이라고 할까요? 이 헤드폰의 탄성이 좀 짱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신 분이거나 귀에 피어싱을 하신 분들은 좀 장시간 착용했을 때 당연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는 사람의 귀나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착용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누워서 사용할 때였는데요. 노트북에 이걸 연결하고 딱 누워서 이렇게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라는 게 옆으로 누웠을 때 이 손을 여기에 딱 대야 되는데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까 뭔가 이 손을 이렇게 막 정수리에 대고
눕게 되더라고요. 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정쩡한 자세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헤드폰에 포함되는 단점이지만 온이어 헤드폰의 특성상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에어팟 역시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을 때 가격과 성능이 함께 올라갔듯이 이번 비츠 솔로 프로 역시 이름처럼 프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국내 출시가가 35만 9천 원인데요. 전작이 23만 원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한 12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죠. 당연히 학생인 저한테 35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도 조깅이나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할 때 에어팟, 갤럭시 버즈 같은 무선 이어폰은 막 조금만 머리 흔들면 떨어질까봐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번 비츠 솔로 프로 같은 헤드폰은 운동하거나 움직임이 많을 때 아니면 앉아서 영화 볼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어폰의 제일 핵심은 소리를 만들어주는 드라이버가 핵심인데요. 확실히 이어폰보다는 헤드셋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공간감이나 음질 같은 게 같은 가격대의 다른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 좋다고 합니다. 저는 막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착용을 해보니까 진짜 다른 이어폰에 비해서 음질이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헤드셋이라는 게 막 이렇게 끼고 버스 정류장이거나 밖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좀 비싼 가격을 하지만 가격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비츠 솔로 프로! 제가 처음으로 헤드폰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 민상이었습니다.